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게 민주연구원은 참 저기지 여의도연구원이랑 같이 준비를 사사삭 해온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고 네.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대요.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이 여의도연구원이랑 같이 준비를 싹 해하고 여론조사 때 해보고 하니까 수도권 민심 어떻게 얻을까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나는 돈 벌러는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살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버스 요금도 광역버스는 2,500원씩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요금 체제도 그렇고 나는 경기도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게 그럼 유사한 사례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화곡동 뭐 이쪽들이 다 그 경기도였어요. 경기도였는데 예 이렇게 경기- 서울로 경기였는데 편입이 됐다는 거 편입이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예. 지금 일부 민주당 사람들 네. 김포 나오니까 화난다고 네. 강서구 다시 경기도로 돌려 아, 그러고 있는데 제 사실은 예. 경기 쪽이 경기가 인구 1,500만입니다. 맞습니다. 1,500만이나 되는 인구인데 네. 지방 지자체는 1,500만인데 지금 다른 도들은 다 남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도권의 생활 이슈로서 불편함들이 있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안경필 지사 때도 그랬고 네. 지금 경기 북부청도 따로 있잖아요. 네. 경기 북부를 나눠서 네. 좀 별도로 하자. 네.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 경기도가 북쪽이 이제 북한 쪽하고 접경이고 하니까 남쪽으로 계속 많이 개발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만 특별한 그게 나눠야 된다 해서 네. 김동연 지사가 올 네. 초에 이미 이걸 냈어요. 맞습니다. 내 가지고 그럼 경기 북부로 하는데 김포가 경기 북부로 포함이 된 거예요. 김포가 경기 북부에 포함이 되니까 네. 김포는 근데 따지고 보면 한강으로 따지면 또 이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 경기 북부 안 할래. 네. 강서구 받지. 네. 그냥 차라리 우리는 기왕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연결이 된다면 네. 차라리 서울로 들어가겠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김포에서 먼저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보면은 민주당 출신이 경기지사로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도와 경기 남부로 맞습니다. 쪼개는 한. 왜냐하면 워낙에 연결성이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요구사항도 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국민의힘이 엎어치기를 하면서 야 1961년에 말이야 서울 강서하고 양천구는 원래 경기도 김포 지역이었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서울로 편입을 했어. 그것처럼 지금 세계 주요 도시들은 그 도시의 핵심을 점점 늘려가는 상황이야. 왜냐? 도시는 그 한 나라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세계에서 다른 도시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이 1,000만이 좀 안 되는데 경기도가 1,500만이야. 1,500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란 노른자보다 달걀 흰자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야. 우리는 계란 노른자를 키우는 전략으로 가겠어. 그래서 서울을 조금 더 큰 도시로 확장해 나가는 게 국제 경쟁력에 의미가 있을 것이야. 네. 라고 해서 이런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당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경기 남도로 가야 돼, 네. 서울로 가야 돼, 막 이런 고민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엊그제 나왔지만 네. 그 마치 네. 총선을 앞두고 나온 네. 뭐 국민의힘이 꼼수다 이런 식으로 선거 공약이라는 식으로 네. 비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되돌려주고 이걸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그만하세요. 지금 이게 10월 초에 제가 아침 들어오기 전에 네. 김포신문인데 김포신문에 10월 10일입니다. 네. 10월 10일에 김포신문에 이게 나왔는데 네. 경기 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런 플랜카드들도 계속 걸리고 있어요. 플랜카드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김포에서는 큰 지역의 이슈였어요. 저게 김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예,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죠. 이게 이제 국힘 당협위원장이죠. 네. 홍철호 씨가 근 건데 김포시 경기 북도 나빠요. 김포시 서울특별시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뭡니까? 지역에서의 네. 중요 이슈잖아요. 예. 그 지역의 중요 이슈를 결정하는 거 어떤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고 네.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네. 결국 정치가 그걸 결정하는 권위적으로 결정해 주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선거 앞두고 나온 선거공학적인 뭐 그겁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듣기 싫구나. 앞으로 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나 여도 의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김포만의 문제가 아닌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의 말입니다. 18석, 20석을 흔들 수 거의 있는 20석이죠. 재료예요. 예.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생활권이 많이 겹치는 이런 지역 지도를 한번 조금 보시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예. 확대 좀 해보시죠. 자 수도권에 네. 지금 20석입니다. 20석입니다. 여기 쭉 한번 자리들이. 보여주세요. 네. 자 고양 지금 김포 있죠? 김포 2석 두 개 있고 고향에 민주당 현재 고향은 지금 4석인데 민주당이 예. 3석이고 정의당이 1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떨어졌지만 김포에 민주당이 2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로 볼까요? 인천광역시도 인천은 4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인천은 워낙 큰 데이기 때문에 인천은 빼야죠. 저거는 이제 이를테면 서울이랑 인접해 있지만 가깝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인천 빼고 근데 부천이에요. 조금 부천이 더 많이 개, 겹칩니다. 부천이 4개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인구 비례입니다. 네.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00만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고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총 의석수는 4개고 네. 부천 같은 경우에도 네. 78만이에요, 인구가. 그리고 서울 이제 빼고 여기도 지역구가 4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네. 정의당이 지금 그다음에 한석, 저기 하남 쪽이 있어요. 하남도 또 남양주 한석이죠. 하남. 하남, 남양주, 구리, 네. 과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의석수가 20개인데 네. 저거 다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네, 저기가 다 완전히 서울에서도 상당 지역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 노른자를 둘러싼 요렇게 흰자 부분, 요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동그랗게 둘러싸갖고 그렇죠. 거의 다 민주당의 지역구거든요. 지금 서울이 예. 49석인가 그렇죠, 의석수가. 서울이 17% 아마 수도권에서 17% 정도 아마 국민의힘이 아마 차지했을 겁니다. 49석이고 여기가 또 20개고 하니까 네. 어쨌든 서울 경기를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은 다 잡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계속 그 요구됐던 게 네. 총선 때 수도권 전략이 너는 네. 뭐냐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네. 김포에서의 저 이슈 네. 저 이슈 자체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먼저 던진 겁니다. 네. 그 이슈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게 말입니다. 저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게 지금 당장은 야 김포만 지금 어떻게 좀 서울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김포 골드라인인가 거기가 지금 막 미어 터지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출퇴근하는 후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남양주, 하남, 뭐 과천, 뭐 그다음에 부천 이런 데서 야 우리는 왜 안 해줘? 우리는 왜 그 자격이 없어? 우리 지자체도 보면은 서울로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활권이 서울이랑 겹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니 우리도 저거 좀 합시다 네. 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나는 맨날 민주당만 찍었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야 이번에 이 법안을 저 당론을 좀 채택을 해서 밀어붙이려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안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저희 생활 이슈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맨날 정쟁만 있고 제대로 된 이슈 정책 이슈가 네. 없던 상황에서 네. 총선 앞두고 큰 이슈 하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저게 정치인 거죠. 저걸 정하는 게 정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대한 반론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야 윤석열 정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는커녕 서울을 더 키운다고 라고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어준이 말하고 똑같네. 그런데요. 근데 지방 균형 발전은 지역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들도 저 지역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게 발전이 좋다면은 그게 지역 균형 맞습니다. 발전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안을 계속 오랫동안 밀어붙여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이렇게 조성되고 만들어가려는 분위기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부산 큰 도시죠. 울산 큰 도시죠. 저 경은 어디야? 경상도예요? 경상도죠. 부울경.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예.
경상남도인데 예. 근데 인접해 있거든요. 네. 부산, 울산 뭐 1시간이면 가고 하니까 네. 그 두 개 합쳐서 메가시티로 네. 간다는 거고 그게 결코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벗어나 있지 않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안 되는 지역에 혈세를 쏟아 넣어서 거기 사람 몇 명 살게 하는 거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로서 자족 도시, 독립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은 반대로 그냥 감소하게 놔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층들을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로 끌어들여서 생산에 종사하게 하고 여기는 일종의 은퇴 도시로 만들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똑같은 공장 일정 부분, 무슨 백화점 일정 부분, 뭐 사회 기반시설 일정 부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통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고 통신도 발전해 있고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료기관을 교통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도로로 연결이 되면은 그렇게 모든 지역에다가 종합병원을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모든 뭐냐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서울시에서 교통 대책으로서 그러니까 6만 5천 원인가요? 그거 네. 가지고서 대중교통 다 마음대로 뭐 어떤 대중 뭐 버스든 뭐든 다 쓰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당장 경기도하고 네. 해결해야 되는 광역버스 요금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된 메가시티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 어디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그 도시들까지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네. 서초 이런 데서 걷어들이는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위해서 딱히 거기를 위해서 따로 특별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같은 큰 바켓에 더 놓고 네. 그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 물론 지금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이 반대했던 게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가 돈을 잘 벌게 되니까 네. 박근혜 정부 그거 못하게 하겠다고 네. 데모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혼자서 이런 시하고 그렇게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냐? 네.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박수영 의원 뭐 페북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일부 보도들도 나온 게 있는데요. 면적으로 일단 비교를 해도 서울시가 여러분 서울시 큰 거 같죠? 네. 서울시는 면적으로 605 제곱킬로미터?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수도들 30 몇 개 중에서 한 28위밖에 안 돼요. 아. 더 커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도요. 도쿄가 3천만이 넘습니다. 도쿄도 엄청 면적도 크고 그런데 맞아요. 그걸 가지고서 하니까 네. 서울이 너무 지금도 서울이 큰데 왜 수도권으로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울을 더 키우겠다고 말도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물안 개구리의 이제 그렇죠. 생각이죠. 예. 네. 인구도 그렇고 네. 면적으로도 그렇고 네. 서울은 오히려 메가시티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선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선거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게 정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직 이 안을 갖고 또 김어준 이런 데서 이게 뭐 천공이 얘기한 거다 뭐 이따고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나 봐요. 말이 그런데 이 천공도 얘기를 한 거 맞습니다. 맞고요.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경영 대선 그렇죠. 후보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심지어 아주 수많은 정치인들도 그 전에 김문수 지사도 얘기를 얘기했었죠. 했었고요. 예. 남경필 지사도 얘기를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메가시티 아닙니다. 예, 그 혹시나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네. 뭐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아침 출근하다가 네. 들었어요. 김어준이가 천공 뭐 네. 영상을 또 찾아내가지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천공 듣고 있는 거는 김어준을 비롯해서 몇몇 그냥 민주당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청차 이 봐라 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은 네. 바로 반박하시라고 네. 허경영 씨 국가혁명당 선거 공약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허경영 당시 이 사람 막 뭐 허황한 얘기한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도 지역 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아이디어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지역에서- 손종식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나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네.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네. 반대한다는 말을 못 해요. 당연하죠. 지금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아이씨,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슈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저 김동연 지사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법카도 감사했더니 뭐 나와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더니 아니 또 이것까지 김동연 지사 누구 편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부터 참 김동연 지사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